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를 깨우는 나비학교와 협력하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선생님이세요. 이룩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룩 선생님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무용을 전공하고 지금 무용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무용단도 같이 운영하면서요. 작품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룩 선생님은 무용을 하시는 분이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무용단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비학교와 협력을 하는 선생님이 되셨는지 나비학교와의 인연 혹은 나비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저와의 인연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인지를 얘기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첫 번째로 연출님이라는 호칭을 저는 쓰고 있고 그리고 제 주치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힘들 때 좋은 계기로 지인의 약간 추천으로 이제 나비다를 만나게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좋은 경험, 인생을 살면서 다른 곳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좀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파랑병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파랑병원은 예술이라는 도구로 일반 사람들과 저희 무용하거나 뭐 예술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라 일반 이제 시민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과 함께 했던 뭐 심리 프로젝트, 상담 프로젝트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가장 나비다와 함께 오래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가장 많았었고 파랑병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줬던 것들이 준비하는 기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저와 동료들이 같이 할 때 느꼈던 것들이 가장 얻었던 게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좋았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신 걸까요?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나를 인정할 수 있었던 처음의 곳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같은 느낌들을 그리고 그래도 된다라는 느낌들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살짝 요약을 해보면 나를 안다, 나를 인정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편안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나를 깨우는 나비학교인데 그 나라는 이야기를 선생님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 건데 안 그래도 나비학교는 이제 심리적 해방과 나다운 성장이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 방금 말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오히려 인정하게 되니까 척하느라 나를 포장하느라 그런 긴장을 하지 않으니까 편안해졌다. 이게 저는 심리적 해방이라는 표현과 만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내면 관리나 마음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이며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지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래서 변함이 없게끔 계속 중심점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나 스스로가 좀 잘 체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 변화나 컨디션의 변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일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스스로가 좀 제어가 안 될 때라든지 아니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스스로가 먼저 캐치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불편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와이프한테도 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이해를 무조건 해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해라고 대신에 나대로 노력을 계속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안하신다면 걱정보다는 표현이 먼저인 것 같아요. 항상 걱정하느라 이래 될까? 라는 나만의 판단이
너무 오랜 시간 걸렸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문제가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걱정을 너무 많이 기피하기보다는 우선은 먼저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밖으로 드러내는 거네요. 결국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룩 선생님에게 있어서 나다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판단의 기준이 남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당연히 안 된다는 건 다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렇게 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게 되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작점이 그 나다움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준점이 결국은 나여야 한다? 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룩 선생님에게 나다운 기준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화를 뭔가 표현하는 것을 결국은 작품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 생각의 정리도 그렇고. 근데 나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작품 활동을 할 때도 그게 좀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해가는 방식이나 무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 방법 아니면 검증이 안 된 무언가에 대한 걸 도전하는 거를 네. 저는 그래도 두려움 없이 많이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나다움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작품을 통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작품은 고정관념에 대한 그 흔히들 말하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 꼭 이래야만 하지?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게 됐고 네. 사람의 관계나 심리 아니면 뭐 사람의 정의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고 네. 관객이랑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지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룩 선생님도 철학적 차원의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해오시면서 그 작품 활동을 통해 또 이룩 선생님이 얻는 것들은 무엇이세요? 그 작품 활동의 과정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고민을 먼저 수없이 하다 보니 네. 느껴지는 것들은 네. 이제 정답이라는 거에 대한 그 근접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해방감도 많이 느끼고 작품을 할 때 좀 많이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으로 많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작품이라는 형태로 세상에다가 질문을 하고 의심을 가진 것들을 풀어보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의문점들이 분명 해결이 되고 계신 거네요. 정리가 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네.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정해진 이 지구 전체에서 누군가가 규정해버린 큰 차원의 답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답을 배우는 건가? 이렇게 정답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걸까?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답이 없네. 네. 네. 그런 발견이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해소와 해방감도 주시고. 네. 그러면 본인에게 이런 작품 활동은 또 요약해서 한마디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수없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나는 왜 과연 이 작품들을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뭔가 깨닫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절대 그냥 어떠한 계기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작품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배워나가는 결국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작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얻는다. 네. 네. 고통스럽지만. 네, 항상 네. 고통스럽죠. 네. 그런데 대부분 그럼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깨달음과 배움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기꺼이 고통을 감수할 만큼 해가면서 지금 깨달음과 배움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네.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견뎠으면 좋겠다? 고통이 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나 그리고 왜 그 고통을 느끼는지를 그래도 뭔가 인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고통이 나를 상처받게 하거나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자체가 분명히 그 과정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한 번 이상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말 의미 없는 고통이라면 당연히 그건 멈춰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명한 무언가의 목적성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필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만 있다면 그 고통은 분명히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살이 될 수 있는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느낄 때 사람들이 좀 파악을 해야겠네요.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 고통인지 해가 되는 고통인지 일단 그 고통이 어떤 의미로 지금 나한테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품 활동을 해나가는 고통은 이룩 선생님한테는 득이 되는 고통이라고 어느덧 확립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 갈수록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깨달음과 배움을 얻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실 때 나비학교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뭐다? 나비학교라는 것은 결국은 나비라는 말이랑 좀 연관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비는 누가 이렇게 번데기를 이렇게 열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나비학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은 물론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해답도 찾아가는 것도 다 본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날 수 있을 때까지는 결국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야 되고 고통도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스스로에 대한 스킬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스킬, 그거를 스스로. 나만의 어떤 인생 사는 법, 나만의 어떤 기술, 삶을 살아가는 기술 이런 거를 터득하고 배우는 곳이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런 나비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스트레스나 이런 뭔가 힘듦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나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왜 나는 힘들까, 그리고 아니면 항상 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어떤 좀 부정적인 감정이든 의심이든 고민이든 이런 거 있는 사람들도 나비학교 프로그램은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필요할 거고 근데 아까 그걸 잘 모르더라도 반복되는 일상 안에 있는 사람 근데 뭐가 문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에게도 나비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하실래요? 저요? 네. 아니 원장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세요? 지금처럼 뭐 하고 있는 일들이 좀 계속 잘 이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저한테는 소중한 가족도 있고 이제 지인이나 친구, 뭐 동료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서 잘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작품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고 싶다라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방향 안에서 방법 안에서 제가 고민했던 흔적들을 표현해내고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작은 깨달음이나 작은 퀘스천 마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비학교 협력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자신만의 삶을 일구고 계시고 작품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다 계세요. 왜냐하면 각자의 선생님들의 인생이 잘 펼쳐지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나비학교에서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고 강연을 진행해 주실 때 저는 그게 정말 살아있는 프로그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침 역시 지금 작품 구상도 또 하고 계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고 풍요로운 일상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룩 선생님의 앞으로의 그 계획들이 잘 정말 진행이 되어서 저도 응원 많이 할게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비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또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준비된 거는 이제 이 정도가 됐어요. 혹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파락병원이라는 컨셉으로도 좋고 다른 방향에서도 좋고 무용의 개념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도 노력하고 싶고 그걸 만나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고 도움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계기들이나 기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무용 전문가이신데 무용은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비학교는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와중에 그것들로 마음 대 마음으로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룩 선생님께서도 무용은 기본이고 깊이 있게 마음 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언제든 같이 네네. 하시고 싶다. 네. 너무 좋죠? 벌써 한 분만 뵀는데도 이렇게 나비학교가 풍성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럼 오늘 이제 이룩 선생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또 다음 협력 선생님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